미국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미국이 급해요. 갑자기 무슨 히토류 동맹을 하자, 광물 무역 동맹을 하자 이러면서 또 시진핑하고는 슬그머니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똥줄이 탄 거죠, 우리말로. 관련한 기사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냉정한 논평도 뒤를 붙여보겠습니다. 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 설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단순 무역 협정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가격 통제 장치를 좀 도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리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맹국 내의 제조업체들이 최저 가격을 좀 보장받으면서 예, 적절하게 시장 왜곡을 안 하고 중국에 맞설 수 있게 좀 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가진 것 있는 동맹국들을 모아가지고 야, 니들 최저 가격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랑 손잡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자, 여기에는 세 가지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노리는 거, 동맹국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걸 갖고 같이 쓰는 동맹을 맺자. 중국에 의존하지 마. 중국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이 나섰으니까 앞으로 니들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어라고 하는 일종의 블러핑입니다. 왜 블러핑이냐? 근본적으로 자원은 어디에나 있어요. 얼마든지 거래가 지금도 됩니다. 문제는 그 자원을 사다가 대련해갖고 반제품 내지는 완성품으로 해야 되는 재련 공정의 90%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원자재는 많은데 그걸 가공할 시설이 없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공장도 없는 애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끼리 물량 동맹을 하자라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G7, 한국, 호주, 인도, EU 뭐 이런 회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웬만큼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많이 1년에 우리 지구상에서 쓰여지는 히토류가 1,300만 톤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1,300만 톤의 90%를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애들끼리 모여갖고 야 이제 중국을 빼고 우리끼리 앞으로 이걸 해보자. 근데 공장은 누가 할 건데? 누가 나서요? 일단 이만한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기도 어려운 거고 히토리도 잘 환경 없어.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를 생각했을 때 미국 땅에다 그걸 질 겁니까? 호주가 자기 땅에다 그걸 짓겠냐고.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돈만 들어서 할 것 같으면 누구라도 하지. 해봤자 안 남는 장사인 거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악성 부산물들을 처리할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야 앞으로 달러로 니네들 원강 다 사줄게. 그래서 내가 최저가로 돌려줄게. 아니 똑같은 거지. 여기에 세 번째 함정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달러의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를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야. 히토류는 어차피 돈이 되는 광물인데 이 광물을 달러로 거래하자라고 하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막강한 거래 금액들이 결국은 달러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페트로 석유처럼 페트로 광물로 이게 있을 수 있을 거다. 광물을 통한 달러의 거래 안정 내지는 수요를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제안한 거야. 그게 다 긁어 모으지. 근데 아까 얘기한 근본적인 문제, 누가 만들 거냐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맹국들한테 느그 제조업체들 거기서 만들어. 내가 최저 가격 보장해 준다니까. 그리고 미국 놈 믿고 호주가 그 공장을 자기네가 세우겠냐고. 지금까지 몇백 년을 청정국인 프라이드 하나로 살아왔는데. 야, 동맹이잖아. 미국 말 들어. 그럼 눈치 볼 필요 없게 해준다니까. 그리고 트럼프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지? 그래. 어떻게 제일 해, 중요한 이거.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120억 달러를 여기다가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120억 달러 광물을 묶어 놓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재련을 해줄 데가 없으면 또 다시 중국을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중국하고 하면 될 걸 응.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될까? 안 돼.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 내가 시진핑의 저 히토류 저거 내가 반드시 어떻게든 시장에서 물려낼 거야 그러면서 변화는 석 달 만에 왜 하냐고. 아니 4월에 만나기로 약속돼 있기 때문에 관계는 계속 좋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4월에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시진핑도 사실 복잡하거든, 국내 문제가. 예를 들어 시진핑이 미국을 나간다는 것도 불안해. 5년 동안에 뭔 일 생길지 그렇죠. 모르니까. 못 나가죠, 못 나가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들어가기도 불안해. 국경 앞에까지 지금 군부대 차량이 왔네 안 왔네 뭐 내부에서 총질이 있네 어쩌네 그러는데 가뜩이나 총 맞기 싫은 트럼프가 거기 가겠냐고. 결과적으로 4월 미팅이 무산될 조짐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힘든 애들끼리 서로 통화해가지고 서로 위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통화 내용이 별게 없어요. 한번 뭔 얘기 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중국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석유 그거 대신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두도 2,500만 톤까지 좀 늘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 주석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중국 영토의 분열은 절대 용납 불가라면서 대만을 향해서 무기 팔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가 IC 알아 네 우려 알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뭐 발전적인 게 하나가 없어요. 피차 저렇게 서로 자기 카드만 꺼내놓고 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트럼프가 대만 네 알아서 하세요. 내가 손 뗄 테니까 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시진핑도 이걸 해줍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걸 먼저 안 해주면요. 중국은 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요. 중국은 오히려 관세 때려갖고 미국이랑 거래 안 하는 거를 다른 쪽에다가 보내갖고 작년에 수출 최대 실적으로 올렸다니까. 이미 미국이 수출품 규제로 가지고 중국 경제를 흔들겠다. 이거는 이미 물 건너 간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가 안 살아나갖고 쪼그라드는 게 문제인 거지.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고 말고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약점을 쥐고 있는 데다가 권력의 레임덕이 사실상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공화당이에요. 관세 정책 철회하라고 이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 선거 전에 모든 관세를 철폐해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이거 안 해주면 중간선거 보이콧 한 다음에 너 탄핵시킬 거야 라고 이 내부적으로 지금 공식적인 트럼프 흔들기를 시작한 거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딥스테이트가 나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도저히 트럼프 못 봐주겠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원상복귀 해놓고 정상적인 정치 외교 하든가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 내부적인 일종의 선언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마가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대선 선거인단 뽑을 때는 이 마가 세력들이 효과를 많이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 대선하고 지선하고 총선은 투표율 자체가 다르잖아요. 관심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마가 세력들은 말 그대로 극우예요. 극우 생태계입니다. 그 극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애들이 미국의 비주류 백인, 돈 없는 백인들하고 유태계 이민들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흑인 없어요. 거의. 유색 인종 없습니다. 백인과 유태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한 40% 정도를
총 유권자 수에서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는 모든 선거만 하면 내가 내 쪽에 있는 이 40%가 무조건 나를 당선시킨다. 나의 콘크리트 지지층 40%만 가지면 무슨 선거든 앞으로 나는 다 이긴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보궐부터 시작해갖고 중간선거까지 판판이 지금 도미노가 하나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트럼프는 앞으로 6개월, 11월이니까 뭐 한 10개월 안에 어떻게든 괄목할 만한 상황 반전을 이뤄내거나 아니면 지가 저질렀던 것들을 수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약점에 쫓기고 있는 트럼프를 상대로 인내심의 짱인 중국 정치인 시진핑이 쉽사리 미국에 유리한 카드를 던져줄 리가 없다는 거고, 중국이 그러한 양보를 약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영부영 총 맞을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을 갔다 와봐야 트럼프가 보따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느니만 못한 결과를 낼 게 뻔하다는 거죠. 이런 트럼프가 우리 한인들까지도 목을 죄고 있는 위험한 정책을 또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외국인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4억 2천 중에 사실 외국인 아니었던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도 외국인이. 지도 외국인 2세 아니야, 따져놓고 보면. 네. 근데 외국인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거는 우리 한인들을 비롯해서 미국에 정착하고 살라고 하는 이민자들의 사실상의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중소기업청의 대출 대상을 시민권자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 또는 국적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주 거주지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 대상을 딱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이 영주권을 지금 바꾸려고 하면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를 돈 내야 됩니다. 돼요. 돈을 내야 됩니다. 아이고야. 결과적으로 돈을 내든지 경제 활동을 포기하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100%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비시민권자하고 그렇죠. 동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자들, 지분 투자로 들어와 있는 해외 기업들 같은 데다가 사실상 그만두고 나가라는 소리예요. 이거 쇄국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걸 실제로 실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것까지 실행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21세기 대원군이다라고 할 만한 엄청난 패착을 두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협박용으로 단순하게 쓰는 건지 진짜 이 카드를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의 어떤 창의적인 또라이 짓은 정말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한 달 남았는데 우리 교포들 지금 섬찟섬찟 할 거예요. 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LA 지역의 한인 소상공인 40~50% 정도가 영주권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갑자기 대출이 끊기는 거야, 그냥. 네. 하루아침에. 끊기고 이제 만기가 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고금리 사채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채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이런 망해버린 상권이나 이 부채를 사들여갖고 돈을 그냥 쓸어 담는 일종의 그 사악한 펀드들이 요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요런 식으로 그냥 공짜로 집어먹기 좋은 요런 물건들을 선별해서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채업체의 이름은 트럼프 대부, 트럼프 신용대부 이런 데가 아닐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정신이 아니네.